네, 안녕하세요. 앤디의 부동산 랩 앤디입니다. 예, 오늘은 2019년 7월 17일, 수요일인데요.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한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으면서도, 습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라서 또 한 번의 영상을 준비를 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결정짓는 수많은 변수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몇 가지 부분만 우리가 좀 잘 눈여겨보고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개될 것인지는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그 주요한 변수들,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또 이제 중요한 요인들 중에서 유동성,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테고, 그리고 각종 호재들, 뭐 교통 호재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자리 호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다음으로 이제 오늘은 그 변수들 중에서 부동산 심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부동산 심리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 하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부동산 심리 지수에 대해서는, 그 매달 국토연구원에서 매달 발표를 합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2019년도 6월달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라고 해서, 오늘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따끈따끈하게,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료를 다운받아 보시면 이렇게 그 공표 자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페이지가 뭐 대략 한 뭐 얼마나 될까요? 꽤 많네요. 오. 24페이지가 되네요, 총. 그래서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보고서를 이제 꼼꼼하게 들여다보시면 좋을 텐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바쁘신 관계로,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주요한 사유는, 그 부동산 심리지수에 급격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시면 지난 이제 2018년도 6월부터 그 올해 6월달 오늘 기준까지 이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 이제 9.13 대책이 가장 큰 분수령이었죠. 큰 모멘텀이었는데, 이 9.13 대책 이후로 시장이 많이 꺾여 있죠. 전국적인 그 데이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뭐 이런 알림 잠깐 지워버리고, 한번 색깔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13 대책 전후로 해서 시장의 심리는 굉장히 뜨거웠죠. 보통 이제 100을 넘는다라고 하면 1년 후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거로 믿는 사람들을 나타내거든요. 심리지수가 100을 넘는다라고 하면 1년 후에 부동산 시장은 상승할 거로 예상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9.13 대책 이후로 이러한 심리들이 쭉 꺾였죠.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심리지수가 90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시장이 상당히 경색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제 겨울처럼 겨울
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기간이었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예, 그러다가 4월 달에 심리지수가 더 떨어졌었네.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예, 그러다가 지금 예, 온기가 퍼지면서 색깔이 좀 바뀌었네요. 6월 달. 6월 달 지수가 97.9. 예,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서울 한번 볼까요? 서울. 예, 서울 사실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 서울의 심리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13 대책 전후로 해서 가장 높았던 2018년도 8월달, 예, 심리지수는 127.5까지 올라갔었는데, 이후 9월달에 126.2, 그 다음에 대책 이후로, 예, 쭉쭉쭉 떨어지다가, 예, 지난 1월 달에 91.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예, 심리 지수가 회복이 되면서 예, 지금 6월 달 111.2 제가 요거를 좀 보기 쉽게 좀 그래프로 나타내 봤는데 예, 이 심리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갔죠. 이게 요 파란색 그래프가 예, 서울이거든요. 서울. 예, 서울이 급격하게 예, 913 요거를 표시를 데이터 레이블을 한번 예. 이 레이블 전체적으로 다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요거를 아이고 이게 좀 마우스 컨트롤이 잘 안 돼서 그런지 하여튼 예, 이제 됐네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예, 자 지금 현재 111.2 예, 6월달 기준으로 거의 100을 넘었습니다. 예, 100을 훨씬 넘었고 이제 향후 1년 후에 집값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인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아직까지는 100은 안 넘었는데 조만간 100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수도권 시장에서는 예, 서울이 단연 리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권이 예, 인천이 뒤를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97.8 예,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예, 이 소비짐수 그 부동산 심리가 상당히 많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이제 지난 9월달 이후로 예, 하락세를 나타내던 심리 지수가 예, 6월달에 상당한 폭으로 상승을 했음을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예, 100을 넘은 지역이 이제 대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6.4 예, 굉장하죠. 그 다음에 대전 107.8 예, 대전은 작년 10월달 그 다음에 9월달 예,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그 상반기 4, 5, 6월달이 굉장히 심리지수가 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100을 넘은 지역 여기가 어디죠? 예, 전남 지역 예, 전남도 심리지수가 굉장히 높네요. 예, 그런데 이제 작년 10월 달이 가장 높았었고, 예, 118.5. 그 다음에 광주도 한번 볼까요? 광주. 예, 광주는, 지금 이제 심리는 조금 광주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광주는 좀 이렇게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13 대책 이후에도, 예, 작년 11월 달, 뭐 12월 달까지만 해도,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예, 광주는 굉장히 핫했다. 그러다가 지금 올해 예, 상반기에는 좀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심리 지수를 보면 예,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다시 급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예, 재건축을 누르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이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고 곧 있으면 곧 그 시행령을 통해서 예, 공표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보면 이 그 시장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재건축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겠죠. 예, 재건축 시장이 상당 기간은 좀 그 또 다시 수그러드는 상황을 나타낼 것 같고 반면에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그 기축 중에서도 좀 10년 미만의 준신축이죠. 예, 10년 미만의 아파트들 이런 기축들이 그 후광 효과로 풍선 효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또 이제 시장이 굉장히 또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곧 있으면 예, 금리 인하가 또 예견이 되어 있고 또 8월 달이면 예, 다음 달이면 그 수도권 광역교통망 또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또 대형 호재들이 많이 있죠. 뭐 JBC 착공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변수들이 예, 순기능을 작용하고 어떤 변수들이 그 역기능을 작용할지 예, 그런 부분은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예, 사실 이 부동산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죠. 예, 정책이 이러한 심리를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향후 심리가 어떻게 흐르게 될 것인지 뭐 서울 지역은 만약에 그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러한 그 카드가 오픈이 된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소강면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또 경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대규모 그 교통 계획들 이런 부분들 발표를 하면 또 시장이 또 급격하게 또 달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역별로 좀 예견을 해보시고 나름의 대응 전략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시장 심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매달 예, 꾸준하게 이 시장 심리를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관련 그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2019년도 6월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오늘 발표가 됐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 5월달 대비 6월달이 급 반등을 했다. 예, 보시면 이렇게 요걸 이렇게 6월달이 예, 6월달 모습이 이렇게 급반등한 모습이 보인다. 예. 예,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을 좀 잘 살펴보시면 지금 일단은 수도권은 이제 전체적으로 100을 넘었기 때문에 1년 후에 집값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은 100을 넘어서 111점이 좀 뜨겁게 달아온 상황이다. 이미 그 지난 7월달 여름에 랠리를 시작하는 즈음에 심리지수를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러한 그 대책을 먼저 내놓겠죠. 예, 분양가 상한제. 다음에 그 시장 분위기가 좀 잦아들면 좀 지켜보고 있다가 만약에 수그러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다른 또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예, 그 대전과 대구가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다른 지역들도 지금 심리가 속속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 지수들을 보고
이제 다른 변수들도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뭐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지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몸 건강 유념하시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은 긍정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